안녕하세요. 과학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오늘 아침 당신은 알람을 껐습니다. 5분만 더 자자. 아니면 일어나자. 그 순간 당신은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리학자들 중 일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선택의 결과 두 가지 모두 실제로 일어났다고. 하나는 지금 이 세계에서, 하나는 우리가 절대로 볼 수 없는 또 다른 우주에서. 이것은 SF가 아닙니다. 현재 일부 물리학자들이 진지하게 논의하는 과학적 가설입니다. 이름하여 다중우주.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우주는 하나일까요? 아니면 무한히 많을까요? 당신이 지금 내린 선택은 정말 단 하나의 결과만을 만들어낼까요? 오늘 우리는 그 질문의 가장 깊은 곳까지 파고들 겁니다. 영원한 인플레이션, 끈이론의 경관, 양자역학의 다세계 해석, 그리고 맥스 태그마크의 4단계 다중우주까지 과학이 말하는 다중우주의 전부를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정리하겠습니다. 1979년 MIT의 젊은 물리학자 앨런 구스는 밤새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빅뱅 이론의 문제점을 풀려고 했습니다. 우주는 왜 이렇게 균일할까? 왜 이렇게 평평할까? 그리고 새벽 그는 메모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놀라운 발견. 그가 발견한 것은 인플레이션 이론이었습니다. 빅뱅 직후에 우주는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팽창했어요. 10의 마이너스 36제곱초 만에 원자 하나보다 작은 공간이 태양계보다 커졌죠.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일으킨 에너지, 즉 임플란트장은 우주 전체에서 동시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양자 요동 때문에 어떤 곳은 먼저 끝나고 어떤 곳은 계속 팽창합니다.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은 영원히 지속되죠. 그 과정에서 곳곳에 거품이 생겨납니다. 각각의 거품, 그것은 하나의 우주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우주도 그 거품 중 하나입니다. 중요한 점은 각 거품 우주는 서로 인과적으로 단절돼 있기 때문에 빛보다 빠른 팽창이 그 사이를 영원히 벌려놔요. 즉, 우리는 절대로 다른 거품 우주에 신호를 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품의 수는 얼마나 될까요? 무한합니다. 무한히 많은 우주가 지금 이 순간에도 태어나고 있습니다. 로또 1등 당첨 확률이 약 800만 분의 1이라고 해요. 번개 한 2번 맞을 확률보다 낮은데 우리 우주의 물리상수가 지금과 같은 확률을 가질 수 있는 게 그것보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낮아요. 마치 로또를 한 1000번 연속으로 맞춘 것하고 비슷한 정도의 수준인데 끈이론은 이 우주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주의 기본 구성 요소는 점입자가 아니라 진동하는 1차원의 끈입니다. 이 끈이 어떻게 진동하느냐에 따라 우주 물리 법칙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끈이론이 예측하는 우주의 가능한 형태가 10의 500제곱까지라는 거예요. 10의 500제곱. 이것은 관측 가능한 우주의 원자수보다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수예요. 처음에 물리학자들은 이것을 끈이론의 실패로 봤어요. 하나의 우주를 설명하지 못하고 10의 500제곱계를 만들어냈으니까요. 그런데 레너드 서스킨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답이다. 10의 500제곱까지의 우주가 모두 존재하고 우리는 그 중에서 우리에게 맞는 우주에 태어난 것이다. 지금까지 두 가지 다중우주를 보셨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만드는 거품 우주, 그리고 끈이론이 10의 500제곱의 우주. 그런데 아직 더 충격적인 게 남아있어요. 양자역학은 말합니다. 당신의 선택 하나하나가 우주를 분열시킨다고. 계속 보시죠. 1957년 프리스턴 대학의 대학원생 휴 에버렛 3세. 그는 양자역학의 가장 불편한 진실에 답하려고 했어요. 슈레딩거의 고양이는 왜 관측 전까지도 살아있기도 죽어있기도 한가? 측하는 행위가 왜 파동함수를 붕괴시키는가? 에버렛의 답은 간단했습니다. 파동함수는 붕괴하지 않는다. 고양이가 살아있는 우주와 죽어있는 우주 두 가지 모두 실제한다. 관측 행위 순간 우주가 갈라진다.
다세계 해석에 따르면은 양자적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우주는 분기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영상을 계속 볼지 끌지를 결정한다면은 두 가지 결과가 모두 다른 우주에서 실현됩니다. 계속 보는 당신 그리고 다른 채널로 넘어간 당신 두 명 모두 실제하는 거예요. 에버렛의 이론은 당시 학계에서 외면받았습니다. 지도 교수인 존 아치볼트 윌러조차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죠. 에버렛은 물리학을 떠나 군 연구기관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1982년 5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전 영상에서 48세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51세라고 해요. 그리고 그가 죽고 수십 년이 지난 후 다세계 해석은 부활했습니다. 지금은 많은 물리학자들이 가장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양자역학적 해석 하나입니다. 그의 딸 엘리자베스 에버렛은 아버지의 이론처럼 어딘가 다른 우주에서 아버지가 살아있기를 믿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물리상수를 아시나요? 중력상수, 전자기력상수, 빛의 속도, 플랑크 상수. 이 값들은 정확히 지금의 값이어야만 합니다. 중력이 지금보다 조금만 강했다면 우주는 빅뱅 직후 다시 붕괴했습니다. 조금만 약했다면 별도 행성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전자기력이 달랐다면 원자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탄소가 형성되는 조건이 미묘하게 달랐다면 생명은 절대 없었을 거고요.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복권 번호 6개를 모두 맞추는 확률이 약 800만 분의 1. 그런데 우주 물리상수 전부가 지금과 같을 확률은 복권 1등을 연속 수백만 번 맞추는 것하고 같아요. 이것을 우리는 미세조정 문제라고 해요. 도대체 왜 우주는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조율되어 있는가?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이 우주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인류원리라고 해요. 만약 무한히 많은 우주가 존재하고 각각 다른 물리상수를 가진다면 그중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우주에만 관찰자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 우주에 있는 거고요. 특별한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 있어서 이 우주를 보는 것 뿐이에요. 여기까지 보셨다면 이미 다중우주를 절반 이상은 이해한 거예요. 이제 가장 체계적이고 충격적인 분류가 남아있는데 맥스 태그마크는 다중우주를 4단계로 나눴어요. 레벨 4까지 가면은 수학이 곧 현실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될 거예요. 끝까지 한번 갈까요? 물리학자 맥스 태그마크는 MIT의 교수예요. 그는 다중우주를 4개의 레벨로 체계적으로 분류했습니다. 레벨이 올라갈수록 우리의 상식이 점점 더 무너져요. 레벨 1은 가장 직관적인 다중우주예요. 우주는 138억 년 전 빅뱅으로 시작됐습니다. 빛이 138억 년 동안 여행한 거리, 그것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의 한계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관측 가능한 우주라고 하고, 그런데 우주는 관측 가능한 범위 너머에도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 너머에는 우리와 같은 물리 법칙이 적용되지만 다른 초기 조건을 가진 또 다른 우주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우주가 무한하다면 충분히 먼 거리에는 지금과 당신과 똑같은 원자 배열을 가진 또 다른 당신이 존재합니다. 수학적으로 유한한 종류의 배열이 무한히 반복된다면 당신의 복사본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레벨 2예요. 챕터 2에서 다룬 영원한 인플레이션의 다중우주예요. 각각의 거품 우주는 서로 다른 물리상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우주는 중력이 훨씬 강하고 어떤 우주는 전자가 없습니다. 어떤 우주는 차원의 수가 다르고요. 우리 우주는 그 무한한 거품 속에서 우연히 혹은 인류 원리적으로 생명이 가능한 조건을 갖춘 거품이에요. 레벨 3의 우주예요. 챕터 4의 휴 에버렛 다세계 해석입니다. 매 순간 양자 사건마다 우주는 분기됩니다. 당신이 오늘 아침 일어나기로 한 선택, 그 결과 잠든 당신의 세계도 어딘가에 존재합니다. 태그마크는 레벨 3에서 레벨 1과 수학적으로 동등하다고 봅니다. 레벨 1에서 먼 거리에 있는 복사본들이 레벨 3에서는 양자분기로 나타나는 것뿐이라고 하죠. 레벨 4예요. 여기서부터는 상식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태그마크의 주장은 수학적으로 일관성 있게 존재할 수 있는 모든 구조는 실제로 존재한다고 해요. 우리 우주는 특정한 수학적 구조를 따릅니다.
미적분, 미분방정식, 군론 이것들이 물리법칙을 만들어내는데 태그마크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 우주가 수학적 구조인 것처럼 가능한 모든 수학적 구조가 각각 하나의 우주입니다. 다른 우주는 다른 수학을 쓰고 다른 논리가 작동하는 우주, 다른 차원의 수를 가진 우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구조로 이루어진 우주. 이것을 철학적으로 수학적 실제론이라고 합니다. 수학은 우리가 발명한 도구가 아니라 발견한 실제라는 관점이에요. 다중우주 이론에 대해 모든 과학자가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죠. 스티븐 호킹, 맥스 테그마크, 레너드 서스킨드, 션 캐럴 이들은 다중우주가 인플레이션과 양자역학의 자연스러운 귀결이라고 봐요. 이론 자체는 수학적으로 완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우주를 볼 수 없는 것은 관측 한계이지 이론의 문제가 아닙니다. 조지 앨리스, 조 실크 같은 물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검증할 수 없는 이론은 과학이 아니다. 다중우주는 원칙적으로 관측 불가능하다. 어떤 실험을 해도 반박할 수 없다면 그것은 과학적 가설이 아니라 형이상학입니다. 이것은 과학 철학의 핵심 기준인 반증 가능성, 칼 포커가 제시한 과학의 조건에 위배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반론이 하나 있어요. 우리는 빅뱅 이후 최초의 몇 초도 직접 관측할 수 없습니다. 블랙홀 내부도 원칙적으로 관측이 불가능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과학으로 받아들입니다. 다중우주도 간접적 증거를 찾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우주 배경 복사에서 다른 거품 우주와의 충돌 흔적을 찾거나 중력파 관측을 통해 단서를 발견할 수도 있겠죠.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아침 당신은 알람을 끄고 일어났습니다. 아니면 5분 더 잠을 잤습니다. 영원한 인플레이션이 맞다면 당신이 내린 모든 선택은 어딘가에 다른 거품 우주의 흔적을 남깁니다. 다색의 해석이 맞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이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태그마크의 레벨 4가 맞다면 이 우주 자체가 무한히 많은 수학적 구조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이 선택에 의미가 없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만약 무한히 많은 우주가 존재한다면 지금 이 우주에서의 당신은 그 무한 중에서도 유일합니다. 지금 이 순간, 이 기억, 이 감정을 가진 당신은 어떤 우주에도 정확히 같은 형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중우주가 존재하든 않든 지금 당신이 내리는 선택은 이 우주에서 단 한 번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다중우주가 실제한다면 당신은 어느 우주의 자신과 자리를 바꾸고 싶으십니까? 그리고 만약 바꿀 수 없다면 지금 이 우주에서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과학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